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 금융 AI 수학점 PDF입니다. 요즘 금융계를 막 뒤흔드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 심장보에 사실은 수학이 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 보면서 금융 AI를 실제로 움직이는 그 수학적 원리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금융 현장에서 쓰이는지 한번 명쾌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융, AI, 그리고 수학, 이 흥미로운 만남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금융 AI가 사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뭐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위험 관리 같은 걸 하는데 이게 다 자동으로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결정들이 뭐 단순한 직감이나 경험,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아주 정교한 수학적 모델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 수학적 모델링이요? 네, 오늘 그 핵심 원리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금융 AI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이것부터 좀 명확히 하죠. 자료를 보니까 AI 기술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뭐 예를 들면 투자 포트폴리오 짜는 거 아니면 신용 위험 평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금융사기 탐지 같은 거, 그런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 이 AI 성능을 결국 좌우하는 게 수학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수학 분야들이 이런 거에 뭐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네, 금융 AI를 이렇게 딱 덧받치는 핵심 수학 기둥들이 있는데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선형 대수학, 리니어 엘제브라입니다. 선형 대수학이요? 네, 이게 뭐냐면 수많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데이터들 있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행렬이나 벡터, 이런 도구를 써서 아주 효율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자산을 그냥 하나의 벡터로 딱 표현해서 그 관계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핵심 패턴 같은 거, 이걸 찾아내는 PCA,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죠. 아, PCA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법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의 어떤 뼈대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의 뼈대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두 번째는 미적분학입니다. 아, 미적분학이요. 고등학교 때 배운. 네, 그렇죠. 이게 변화율을 측정하고 또 최적의 지점을 찾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옵션 가격이 특정 변수가 변할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뭐 델타나 감마 같은 거 계산할 때 쓰이고요. 네네. 더 중요하게는 AI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 자체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습 과정이에요. 네. AI가 예측 오류를 이렇게 점차 줄여나가면서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분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향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와, AI가 스스로 막 똑똑해지는 그 과정에도 미적분이 쓰인다니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엄청 중요하군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분야일까요? 세 번째는 확률과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입니다. 아, 확률 통계. 이건 정말 금융이랑 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어렵죠. 네, 확률과 통계는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예를 들면 뭐 정규분포나 로그 정규분포 같은 걸 쓰고요. 또 위험을 측정합니다. 바라고 들어보셨죠? Value at risk. 특정 기간 안에 최대 얼마나 손실을 볼 수 있나 이런 걸 추정하고요. 네, 네. 그리고 예측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그 신뢰도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이 얼마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을 넘어서요. 어떤 확률로 어떤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훨씬 정교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아, 그 불확실성을 다루는 열쇠가 바로 확률하고 통계였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뭘까요? 네, 마지막은 최적화 이론,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입니다. 최적화 이론이요? 네, 이건 뭐냐면 제한된 자원이나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예를 들면 최대 수익률이라든지 최소 위험 같은 거요.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방법론입니다. 아, 최적의 전략을 수학으로 찾는다. 네, 그 해리 마코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나온 효율적 투자선, efficient frontier
투자선이라는 개념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효율적 투자선. 네. 이게 뭐냐면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거나 아니면 목표 수익률을 가장 낮은 위험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조합들을 찾아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딱 맞춰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AI가 구성하도록 돕는 그런 수학적 도구인 셈이죠. 와, 진짜 다양한 수학 분야가 이 금융 AI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 유명한 블랙쇼울즈 모형으로 옵션 가격 계산하는 거나 방금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최적화처럼 실제 투자 전략 짜는데 이런 수학적 도구들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요, 이런 정교한 모델들도 혹시 뭐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블랙스완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앞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수학적 모델은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현실의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특히 예측이 불가능한 아주 극단적인 사건에는 당연히 취약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델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또 정성적인 판단과 함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모델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아, 데이터 품질. 네, 그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는 말처럼요.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고 깨끗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또 수학이 쓰이는데요. 데이터 정제 과정, 뭐 결측치를 처리하거나 이상치를 탐지하거나 정규화 같은 거요. 아니면 데이터의 핵심 특징만 뽑아내는 차원 축소 과정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네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 뭐 정확도니 재현율이니 AUC니 하는 것들도 다 수학적인 척도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데이터부터 모델 평가까지 다 수학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 AI의 그 혁신적인 능력 뒤에는 말씀하신 대로 선용대 수학, 미적 분학, 확률과 통계, 그리고 최적화 이론이라는 아주 탄탄한 수학적 기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실질적인 힘을 제공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런 수학적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AI가 어떻게 금융을 바꾸고 있는지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핵심 열쇠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나 인과관계 추론, causal inference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래의 금융수학과 어떻게 결합될지에 대한 가능성도 살짝 제시하고 있어요. 오, 양자 컴퓨팅까지요? 네,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수학적 도구들을 넘어서 이런 새로운 접근법들이 앞으로 금융의 미래를 또 어떻게, 어쩌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